지구 반대편 한 도시에서 한국보다 더 한국스러운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인구 17만, 제주도만큼 작은 도시, 세계의 중심과는 한참이나 떨어진 내륙국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외딴 마을에서 상상도 못할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착순 입학인데요. 보통 첫날 자리가 다 차버립니다. 주로 폐교 위기였던 학교가 지금은 매일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공식 교육도 아니고 외교나 원조도 아닙니다. 그저 단 한 소녀의 선택, 그 아이의 꿈과 그 언어 하나가 도시 전체를 바꿔버렸다고 하는데요. 김밥 파는 분식점, 국수집, 시장까지 이 마을은 지금 한국으로 다시 태어난 마을. 그녀가 어떻게 한국어 하나로 한 가족, 한 마을,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마주하게 될 눈부신 희망과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 비슈케크 소녀 아리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할머니, 저 글자가 뭐예요? 저는 8살 때부터 매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집 앞 당근 김밥 간판을 가리키며 말이죠. 외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저 글자가 우리말이야, 아리야. 비슈케크 고려인 마을에서 태어난 저에게 한글은 참 신기한 존재였습니다. 코너마다 국시집, 고려식당 간판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러시아어와 키르기스어 사이에서 한글만큼은 특별했어요. 마치 우리만의 비밀 암호 같았죠. 외할머니는 함경도 출신이셨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때 기차에 실려온 1세 되셨어요. 할머니가 가끔 쓰시는 사투리가 궁금했는데 그때는 그냥 할머니만의 말인 줄 알았죠. 아리야, 밥 먹으라우. 할머니, 먹으라우가 뭐예요? 그냥 먹으라는 말이야. 우리 고향 말이지.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김밥을 싸셨습니다. 저도 학교 가기 전에 옆에서 도왔어요. 김 위에 밥을 펼치고 당근김치, 계란말이를 올리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엄마, 왜 김밥은 이렇게 둥글게 말아요? 그래야 예쁘잖아. 그리고 먹기도 편하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김밥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의 기억을 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의 손길 하나하나가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것이고 할머니는 또 그분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걸요. 분식점 일이 끝나면 저는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고려인 마을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골목골목 걸어도 10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작은 공간 안에 우리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아리야, 어서 와. 김밥집 사장님이 손을 흔드시면 저는 달려갔어요. 사장님은 늘 따뜻한 김밥 한 줄을 주셨거든요. 그 김밥을 베어 물 때마다 느꼈어요. 아, 이게 우리 맛이구나. 동네 할아버지들은 저녁마다 노래방에 모이셨습니다. 아리랑이며 고향의 봄 같은 노래를 부르시는데 가사를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먼 곳에서도 그 노래들을 기억하고 계실까 싶어서요. 할아버지,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어요? 응, 이거.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우리 노래니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 노래니까 저에게도 우리라는 게 있다는 게 처음 와닿았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물차 운전 일을 잃으셨고 어머니 분식점도 손님이 뚝 끊겼어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아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6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라도 김밥을 계속 만드셨거든요. 아리야, 이걸 배워둬.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김밥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리야, 이거 봐. 친구 올가가 USB를 흔들며 뛰어왔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였어요. 집에 와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김밥을 싸고 계셨고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우영우의 첫 자기소개였어요. 말투가 참 특이했습니다. 또박또박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데
그게 오히려 매력적이었죠. 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아리입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해봤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리야, 갑자기 말이 왜 그래?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드라마 속에서 우영우가 김밥을 먹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단무지, 우엉, 계란말이가 들어간 그 김밥이 어머니가 매일 싸주시는 김밥과 똑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저거 봐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화면을 가리켰어요. 어머니도 놀라시며 다가오셨습니다. 어머, 정말 우리 김밥이랑 똑같네. 그죠? 우영우, 김밥이 우리가 먹는 김밥이랑 완전 똑같아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 비슈케크에서 먹는 김밥이 저 멀리 한국 드라마에도 나온다니. 갑자기 우리가 먹는 음식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저는 우영우의 말투에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정확한 표현들이 귀에 쏙쏙 들어왔거든요. 저는 회전문을 좋아합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곳이니까요.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회전문처럼 새로운 곳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어? 갑자기 왜? 저 드라마 보니까 한국어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우영우처럼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해봐. 우리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그날부터 저는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따라 했습니다. 처음엔 발음이 어색했어요. 러시아어 억양이 섞여서 이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입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어요. 우영우처럼 또박또박 말하고 싶었거든요. 외할머니께서 제가 한국어 연습하는 걸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리야, 그 말이 우리말이야. 할머니가 어릴 때 쓰던 말. 할머니도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잊어버렸지. 너무 오래됐거든.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잊혀진 우리말을 제가 다시 찾아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다 본 후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우영우가 김밥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 말이죠. 저도 우영우처럼 되고 싶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리야, 넌 이미 특별해. 그리고 한국어 배우면 더 특별해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일하는 꿈. 한국어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꿈을 말이에요. 드라마 한 편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리야, 정말로 한국 가려고? 동네 김밥집 사장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EPS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EPS,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한국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처음 시험 공고를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걱정이 앞서셨습니다. 아리야, 한국이 그렇게 쉬운 곳일까? 언어도 어렵고. 엄마, 저 우영우 드라마로 한국어 많이 배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해봐라.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는 거다. 시험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문법, 어휘, 듣기, 읽기 모든 게 어려웠어요. 특히 발음이 가장 큰 문제였죠. 안녕하세요. 거울 앞에서 100번도 넘게 연습했는데 자꾸 러시아어 억양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리야, 이리 와봐. 상점 아주머니가 손짓하시더니 한국어 발음을 들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치라고 해봐. 김치요, 아니야. 김치, 이 소리를 더 선명하게. 김밥집 사장님은 매일 오후에 시간을 내서 저와 한국어 대화 연습을 해주셨어요. 손님이 매운 거 빼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 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런데 좀 더 친근하게 해봐. 네, 빼드릴게요. 이렇게.
노래방 할아버지들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 가요를 부르며 발음 교정을 해주신 거죠. 고향의 봄 불러봐. 아리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 계속 연습해야 해. 외할머니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며 자주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리야, 할머니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하는구나. 시험날이 다가오자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김밥집에는 아리 합격 기원 현수막이 걸렸고 할머니는 떡을 해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드셨어요. 아리가 합격하면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그렇지. 우리 중에서 처음으로 한국 가는 거잖아. 시험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긴장되고 무서웠거든요. 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어요. 아리야, 떨어져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야. 엄마,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시험장에 갈 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아리야, 화이팅! 우리가 다 응원한다.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리야, 너 가면 우리도 가는 거야. 마음으로 말이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저 혼자만의 도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의 꿈, 부모님의 희망, 동네 사람들의 응원이 모두 제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면서 다짐했어요. 꼭 합격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야지. 합격했다. EPS 시험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경기도 안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김밥을 파는 작은 가게였어요. 첫 출근날 긴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입니다.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다들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날 첫 손님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중년 남성분이 김치찌개를 주문하셨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대답하자 손님이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말투가 좀 이상한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키르기스스탄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딱딱하게 말하는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딱딱하다니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기분이 상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선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리야, 한국어 정말 잘해. 그런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 어색하다는 게 뭐예요? 너무 정확해서 그래. 마치 책에서 나온 말 같달까? 선배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대신에 잠깐만요라고 해봐. 더 자연스러워.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네, 알겠어요라고 하면 더 친근해 보여. 그날 저녁 기숙사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우영우 드라마로 배운 한국어는 너무 정확했던 거예요. 감정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예요. 여러 번 연습해봤는데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제 한국어가 실제로는 로봇 같았던 거예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들이 주문할 때마다 제 말투 때문에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여기 김밥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김밥을 원하십니까? 어떤 김밥을 말이 참 정중하네. 그냥 참치김밥 주세요. 정중하다는 말이 칭찬 같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선배와 대화를 나눴어요. 선배, 저 한국어 이상해요? 이상한 건 아니야. 그런데 너무 완벽해서 마음이 안 느껴져. 마음이 안 느껴진다고요? 응, 한국어는 정확한 것보다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해. 감정은 시간의 문제야. 그날부터 저는 혼잣말로 한국어 억양을 연습했습니다. 김밥 드릴게요.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일주일 후 단골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 여기 새로 온 분이죠? 말투가 많이 자연스러워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뿌듯했어요.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제 진짜 한국말 같아. 정확한 건 기본이고, 마음을 담는 게 진짜야.
서울말의 거리감은 문법이나 발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거리였어요. 아리야, 김치찌개 먹어봐. 선배가 점심때마다 김치찌개를 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밥이 좋아요. 사실 김치를 씹을 때마다 이가 아팠거든요. 특히 왼쪽 어금니 쪽이 찌릿했어요. 하지만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선배가 김치찌개를 직접 떠서 주셨어요. 자, 이거 먹어봐. 우리 사장님이 끓인 거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치 한 점을 입에 넣고 씹는 순간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아리야, 왜 울어? 아니에요. 매워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매운 게 아니라 이가 아팠거든요. 외국인은 김치 힘들지? 다른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김치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가 아픈 건데. 외국인이라서 김치를 못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날부터 점심시간이 괴로웠어요. 김치가 들어간 음식을 피하려고 하니까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이틀 후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왼쪽 볼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리야, 얼굴이 왜 그래? 선배가 깜짝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이가 아파요. 드디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약국 가자. 약국요? 저는 외국인인데 그게 뭔 상관이야? 아프면 약 사는 거지. 선배는 바로 24시간 약국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약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니 때문인 것 같네요. 이 약 드시고 며칠 더 아프면 치과 가세요. 많이 아팠죠? 왜 이렇게 참았어요? 저는 외국인이라서 외국인이면 어때요? 아픈 건 똑같잖아요. 참지 마세요. 진통제를 먹고 나니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약국에서 나오는 길에 선배가 말씀하셨어요. 아리야, 앞으로는 아프면 바로 말해. 여긴 이제 내 나라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긴 이제 내 나라야.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서 참았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약을 다 먹고 나니 이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어때? 이제 괜찮아? 네, 정말 맛있어요. 정말로 맛있었어요. 이가 아프지 않으니까 김치의 맛이 제대로 느껴졌거든요. 새콤하고 매콤한 그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역시 김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지. 저도 이제 한국인인가요? 당연하지. 김치 먹으면 한국인이야.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김치보다 매웠던 건 제 눈물이었어요. 아픔을 참으며 흘린 눈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참았던 눈물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리 씨, 회사 연설 대회에 나가볼래요? 사장님이 갑자기 제안하셨어요. 직원들의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저요? 정말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나와 한국이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김밥도 말도 우리는 안 잊혔어요. 저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온 아리입니다. 연설을 시작했어요. 긴장돼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 글자가 우리 마리아라고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영우가 김밥을 먹는 장면을 봤을 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먹는 김밥이 한국 김밥이구나라고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우영우는 말했습니다. 저는 회전문을 좋아합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곳이니까요. 저에게 한국어가 바로 그 회전문이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한 분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다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 해보실래요? 다문화센터 담당자셨어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요? 저도 아직 배우는 입장인데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학습자의 마음을 알잖아요. 일주일 후 다문화센터에서 첫 수업을 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몽골에서 온 분들이 수강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도 외국인이세요? 베트남에서 온 누엔 씨가 물어봤어요. 네, 저도 키르기스스탄에서 왔어요. 여러분처럼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우와, 그럼 우리 마음을 아시겠네요. 저는 드라마로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요. 아, 저도 그 드라마 봤어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그 드라마 대사로 연습해봐요. 수업이 재밌어졌어요.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며 발음을 교정하고 상황별 표현을 익혔습니다. 선생님, 한국어 배우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몽골에서 온 바트 씨가 물어봤어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정확한 문법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처음엔 너무 딱딱하게 말해서 로봇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같은 외국인이라서 더 잘 이해돼요.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말은 사람을 연결해 주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조리복을 입고 김밥을 만들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니. 한국어는 저에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꿈을 이루게 해주는 달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도구였어요. 조리복을 입은 한국어 선생님, 그게 바로 지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리야, 정말 고향에 한글 교실을 만들 거야? 선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서 2년을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한식조리 자격증도 땄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비슈케크에 돌아왔을 때 동네는 그대로였어요. 당근 김밥 간판도 국시집도 여전했습니다. 아리아 왔구나. 외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할머니, 저 한국어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 우리 아리 말이 완전히 달라졌네. 동네 사람들도 반가워하셨습니다. 아리가 돌아왔네. 그래서 이번에 한글 교실을 열려고 해요. 며칠 후 아리 한글 교실 간판을 걸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였지만 제겐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첫 수업날 10명이 왔어요. 초등학생부터 80대 할머니까지 다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 선생님이에요. 아리 언니, 진짜 한국에서 살았어요?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응, 2년 동안 있었어. 너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네. 아리 누나처럼 한국 가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80대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함경도 출신이었거든. 그분이 가끔 하시던 말을 알고 싶어서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첫 수업은 한글 자음부터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이들은 금세 따라 했지만 어른들은 어려워하셨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천천히 해봐요.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로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우영우요? 네, 우영우가 김밥 먹는 장면 기억나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먹는 김밥이 한국 김밥이라는 걸요. 수업이 끝나고 80대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아리야, 고마워. 이 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었네. 할머니, 언어는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일주일 후, 수강생이 20명으로 늘었어요. 소문이 퍼진 거죠. 아리 선생님, 저희도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죠. 모두 함께 배워요. 한 달 후에는 30명이 되었습니다. 작은 교실이 꽉 찼어요.
아리야, 내가 만든 게 벌써 이렇게 커졌네. 어머니가 뿌듯해 하셨어요. 엄마,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 마을 모든 사람이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공부했고, 어른들은 한국 가요를 부르며 발음을 익혔습니다. 아리 한글 교실은 단순한 학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언어를 되찾는 공간이었어요. 아리 씨, 한키르기스 문화교류 행사에서 연사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키르기스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운영하는 한글 교실이 화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할머니의 전통 앞치마에 한국에서 가져온 한복 조리복을 함께 입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입니다. 무대에 올라서니 떨렸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한국어 여행은 김밥 한 줄로 시작되었습니다. 청중들이 웃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영우가 먹는 김밥이 할머니가 싸주시던 김밥과 똑같다는 걸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는 안 잊혔구나. 우리 말도 우리 음식도 박수가 터졌어요. 한국에서 2년을 일하며 한식조리 자격증을 땄습니다. 돌아와서 아리 한글 교실을 열었을 때 80대 할머니가 오셨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김밥으로 시작한 말, 이제는 제 생애의 언어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한국문화원장님이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리 씨, 문화교류 코디네이터로 일해보시겠어요? 며칠 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문화공연팀을 안내하고 키르기스 학생들의 한국 연수를 도왔어요. 아리 코디네이터, 한국 요리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보면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가진 한식조리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요리 체험 수업에서 김밥을 가르쳤습니다. 김밥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펼치고 재료를 올린 후 돌돌 말아주세요. 와, 생각보다 어렵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어머니에게 배울 때 몇 번이고 실패했거든요. 김밥을 완성한 참가자들이 기뻐했어요. 맛있어요. 이게 정말 한국 김밥이에요? 네, 정통 한국 김밥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인들이 100년 가까이 지켜온 맛이기도 해요. 지금 저는 매주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문화교류 행사를 기획하며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제는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저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고려인 마을이에요? 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정착한 곳이죠. 한글 간판이 정말 많네요. 우리에게 한글은 특별해요. 조국과 이어주는 끈이거든요. 그날 저녁 외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한국어 배우길 잘했죠? 그래, 우리 아리가 할머니 못다한 일을 다 하고 있구나. 김밥 한 줄, 잊힌 사투리 한마디, 저는 그것들을 꿰어붙여 다시 말이 되게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고향과 조국을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글로 시작된 소녀의 작은 꿈은 어느새 한 도시의 언어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잊혀진 말, 누군가에게는 낯선 문자였던 한글은 지금 이곳에서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고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한글의 여정, 그리고 아리라는 이름의 빛나는 다리, 지금 우리는 그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글의 매력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로 대한민국의 특별한 언어, 한글을 더 널리 알리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